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사람을 본다. 겉모습과 말 몇 마디, 꾸며진 예의와 가벼운 미소에 속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누군가는 그 사실을 잘 안다. 겉모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 한 명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용한 시험 하나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 긴 이야기의 바람은 불기 시작한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언덕 아래 자리한 단층 주택. 그곳에는 한정그룹을 일군 1세대 창업주 한정만, 올해 78배 남자가 홀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인. 낡은 점퍼, 오래된 운동화, 어깨가 구부정한 자태와 무뚝뚝한 걸음걸이. 그러나 그는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정만은 자신에 대한 모든 명함을 내려놓고 지금은 그저 한 명의 노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단 하나.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남겨질 사람들, 그들의 진심이 어떤가. 그는 이제 그 답을 확인하고 싶었다. 정만에게는 두 딸과 두 사위가 있었다. 그중 둘째 사위 박도윤, 은행 직원으로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였다. 집안 행사에는 항상 먼저 와서 손을 돕고 말투도 매너도 온화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사위로 불릴 만했다. 그러나 정만은 오랫동안 그 사위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껴왔다. 정만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만큼 겉으로만 점잖은 사람과 속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도윤은 늘 겉은 완벽한데 속은 비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정만은 스스로 시험을 준비했다. 정만은 오랜만에 집 뒤편 작은 창고로 향했다. 젊은 시절 공장 바닥에서 일하던 때 입었던 낡은 옷들, 기름때 묻은 모자, 해진 조끼.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옷들을 골랐다. 구부정한 몸에 맞춰 입어보니 마치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노인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는 거울을 천천히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습이면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얼굴의 주름을 더 굵게 잡아내기 위해 일부러 표정을 굳게 만들고 손에는 오래 묵은 봉투 하나를 들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도장이 굴러다닌 흔적이 있는 작은 천 파우치가 들어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사위 도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가 말해온 것처럼 정말 약자에게도 친절한 사람인지. 아침 햇살이 언덕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때 정만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은행까지는 평소라면 15분이 걸리는 거리. 그러나 오늘 정만은 40분 넘게 걸렸다. 걸음을 일부러 늦추고 숨도 거칠게 내쉬고 모든 행동에 불편함을 담았다. 은행 앞에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출근하는 직장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 현금 인출기 앞을 맴도는 노인들. 정만은 천천히 문을 잡아당겼다. 흘러나오는 은행 특유의 기계음과 직원들의 정돈된 목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그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은 잠시 그를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가난해 보이는 노인 한 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그 사실이 오늘 시험을 더 확실히 만들어줄 것이다. 정만은 번호표 발급기를 찾기 위해 가끔씩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일부러 더 느리게, 더 어색하게 움직였다. 젊은 직원 하나가 그를 발견하더니 먼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번호표 뽑는 곳 이쪽이에요. 직원은 친절했다. 그러나 정만은 그 직원이 아닌 사위의 반응을 보러 왔다. 그는 작은 미소만 지어 보이고 천천히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잠시 뒤 전광판에 그가 기다리던 번호가 나타났다. 124번 창구로 모십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사위 도윤의 자리였다. 정만은 일부러 어깨를 더 구부리고 창구로 천천히 걸어갔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냥 낯선 노인 한 명이 오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예, 고객님. 어떤 업무 보시나요? 차갑지도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상대방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규정대로 해야 하니까 하는 말투. 정만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다. 통장 재발급 좀 하려고 하는데 말끝도 흐리고 목소리도 떨리는 척 연기했다. 도윤은 통장을 펼쳐보더니 반듯한 말투로 말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정만은 일부러 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만 했다. 아이고, 내가 집에 두고 왔나?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는 미세하지만 확실한 짜증이 스쳤다. 고객님, 신분증 없으면 재발급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말투에는 도와주려는 태도는 1도 없었다. 단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 의미뿐이었다. 정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 예.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다른 직원들이 도윤을 흘끗 쳐다보는 장면을 정만은 작게 포착했다. 그 시선에는 저건 좀 너무한데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도윤은 매출도 좋고 인기도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정만은 천천히 은행을 나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사위의 진심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날. 그는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행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아 정만은 손가락 끝으로 옷에 먼지를 묻혔다. 봉투도 더 낡아 보이도록 구겨 넣었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폐지 줍는 노인처럼 보이도록 옷의 단추를 일부러 틀어끼고 걸음도 더 느리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30분 뒤 정만은 다시 은행 문을 열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힐끗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말은 건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번호표를 뽑고 서툰 걸음으로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도 마침 도윤의 번호가 불렸다. 도윤은 노인이 다시 자신 앞으로 오자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예, 또 오셨어요? 투명한 불만이 담긴 목소리였다. 정만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구겨진 통장, 흐릿하게 번진 도장,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섞여 있었다. 이거 좀 해지하고 싶어서. 도윤은 서류를 받아보며 말이 아닌 표정으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관리 하나도 못하는 노인 번거로운 고객. 그 표정이 아주 선명했다. 그리고 도윤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고객님, 번호표도 다시 뽑아오셔야 하고 신분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태로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한층 차가웠고 말은 규정의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귀찮지 않게 하라. 그 기색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의 속마음은 이제 거의 정답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다. 정만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단정한 코트와 중절모를 쓰고 평소 걸음걸이로 은행으로 향했다. 손에는 자신의 신분증과 5억 원짜리 정기예금 증서를 들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지적인 중년 신사가 들어온 것처럼
몇몇 직원들은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번호표를 뽑자. 다시 도윤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정만은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도윤 창구 앞에 섰다. 놀랍게도 도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공손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정만은 마음속의 답을 완전히 확신했다. 정만은 5억 원짜리 예금 증서를 내밀었다. 도윤의 눈빛이 바로 바뀌었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스며들었고 말투는 더욱 다정해졌다. 아이고 어르신, 이건 큰 금액이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단 몇 시간 전 가난한 노인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정만은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 초라한 옷 입고 왔던 노인. 기억하나?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 예. 기억합니다. 그 노인에게는 왜 그렇게 했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만은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도윤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회 회장님? 은행 전체가 조용해졌다. 도윤은 당황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은 떨렸고 입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람의 진심은 돈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약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지. 도윤의 눈에는 당황과 후회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그러나 정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판단이 끝이 나 있었다. 며칠 뒤 정만은 다시 은행을 찾았다. 그날 친절하게 도와줬던 젊은 직원. 그 직원에게는 늘 바쁜 하루 속에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 정만은 그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보여준 태도, 난 그걸 오래 기억할 걸세. 그리고 그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젊은 직원 앞으로 익명 기부된 장학금과 지원금이 들어 있었다. 직원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만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그의 기대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겼다. 가난한 옷을 입은 노인이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러 왔던 그 하루. 그 하루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사람의 위선을 벗겨냈으며 또 누군가의 가치를 밝혀준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정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았다.